반인 반사. 말을 마친 반니푸치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워 주먹을 만들더니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면서 소리쳤다. 하늘에 있는 자야, 이거나 먹어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의 형벌을 주느냐. 나는 과감히 너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하느님을 향해 그런 불손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반니푸치를 보고 나는 하느님의 노여움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뱀 한 마리가 휙 날아올라 그의 목을 칭칭 휘감더니 이어서 또 한 마리가 두 팔을 올감했다. 반니푸치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그를 향해 호통을 쳤다. 지은 죄가 쌓여 하늘까지 치솟은 어리석은 자여, 내 놈은 어찌하여 스스로 죄가 되어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지옥의 여러 곳을 지나쳐 왔지만 너처럼 하느님께 불손한 짓을 하는 망령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테베의 성벽에서 벼락을 맞아 죽은 카파네우스도 내 놈 같지는 않았다. 반니푸치는 나의 호통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멀찍이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그의 뒤를 상체는 인간이요 하체는 소인 켄타우로스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고약한 놈아! 감히 내가 하느님께 욕된 행동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켄타우로스의 허리에는 수많은 뱀들이 서로 뒤엉켜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수가 토스카나 해안지대 마렘마 늪에 가득한 뱀들보다도 더 많아 보였다. 그리고 켄타우로스의 어깨 위에는 날개 달린 용 한 마리가 도사리고 앉아서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불을 내뿜었다. 내가 주춤거리고 한 걸음 물러서자 베르길리우스가 말하였다. 저자는 불카누스의 아들로 아펜티노산 동굴에 살던 카쿠스라는 녀석이라네. 저 녀석은 겁도 없이 헤라클레스가 제리온의 소를 몰고 돌아오던 도중 그 소를 훔쳐먹었지. 잡아먹힌 소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저 녀석 때문에 가끔씩 아펜니노 산기슭이 피의 호수로 변하기도 했다네. 그렇다면 카쿠스가 천하 영웅인 헤라클레스에게 도전하여 그의 소를 빼앗았단 말입니까? 아니지. 그는 헤라클레스가 낮잠을 잘 때 몰래 소를 훔쳤네. 그리고는 헤라클레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꼬리를 쥐고 뒷걸음질치게 하여 자기 동굴로 끌어들였지. 그러나 소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은 장소가 발각되어 결국 헤라클레스에게 죽음을 당했다네. 카쿠스는 다른 동료들과 같이 7번째 지옥에 있지 않고 왜 이곳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저 녀석이 자기 동료를 교활하게 속여 그들의 가축을 빼앗거나 훔쳤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동료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거지. 그 못된 버릇은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맞고 잠시 없어졌다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 녀석은 100대의 매 중에 겨우 10대밖에 맞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끝내 그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지. 베르길리우스가 카쿠스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는 멀리 사라져버렸다. 너희들은 누구냐? 베르길리우스와 나의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바람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3명의 망령이 다가와 있었고 그들은 우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 또한 뒤돌아서서 그들을 주의 깊게 보았지만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때 그들 중 하나가 귀에 익은 자의 이름을 불렀다. 쥐안파는 어디서 어정거리고 있지? 치안파라면 가축을 훔치거나 가게를 털거나
또는 금고를 깨뜨려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던 피렌체 명문가 출신의 귀족이 아니던가. 내가 평소 알고 지냈던 치안파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베르길리우스가 검지로 자기 입을 막으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내 눈앞에서 기괴한 광경이 벌어졌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지만 사실 나조차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눈을 들어 그들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자니 갑자기 발이 6이나 돋친 큰 뱀 한 마리가 그중 하나에게 달려들어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는 가운데 발로 그의 아랫배를 조이고 앞발로는 팔을 움켜쥐더니 천천히 양쪽 볼을 물어뜯었다. 나머지 뒷발은 그자의 넓적 다리에 붙이고 꼬리는 사타구니 사이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거쳐 등까지 올려 뻗쳤다. 이 징그러운 짐승이 사람의 몸을 칭칭 감은 꼴은 담쟁이 덩굴이 나무에 얽힌 것보다 더 심했다. 이윽고 녹아서 눌어붙은 양초처럼 서로 뒤엉키면서 색깔마저도 뒤섞여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불붙은 종이가 누렇게 갈색빛을 내며 타 들어가다가 미처 까맣게 변하기도 전에 흰 재가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았다. 이것을 지켜보던 나머지 두 망령이 애절하게 소리쳤다. 아, 참혹하다 아넬로야.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너는 이제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로구나. 알 수 없는 그들의 말이 곧 현실로 나타나 눈앞에 펼쳐졌다. 이미 두 개의 머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두 모습이 섞여 한 얼굴로 변해 있으니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본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사람도 짐승도 아닌 괴물의 형체가 되어 우리의 왼쪽을 지나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당황하여 남아있는 두 망령에게 물었다. 방금 이 앞에서 뱀에게 몸을 휘감겨 괴물로 변해버린 자는 대체 누구요? 그들 중 키가 작고 눈매가 날카로운 자가 대답하였다. 그는 피렌체의 명문가족 출신으로 이름은 아넬로라고 합니다.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공금을 횡령하여 끊임없이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그때 후추씨처럼 검은 뱀 한 마리가 그들 둘의 배를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듯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뱀은 그들 중 하나의 배꼽을 깨물더니 쇠꼬챙이처럼 단단하게 몸을 쭉 뻗고 쓰러졌다. 물린 자는 물끄러미 뱀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선 채로 하품을 계속 해댔다. 그의 표정은 마치 열병이나 졸음에 시달리는 것처럼 흐리멍덩해 보였다. 단지 그는 뱀은 그를 쳐다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였다. 뱀이 아가리를 벌려 연기를 내뿜자 물린 자의 상처에서도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윽고 주위가 연기로 뒤덮여 뿌옇게 흐려졌다. 아, 시인 루카누스여, 입을 다물라. 가토의 부하인 사벨로가 리비아 사막에서 뱀에게 물려 재가 되고 나시디오도 뱀에게 물려 갑옷이 찢어질 정도로 몸이 부어 죽고 말았다는 당신의 서사시를 이제는 그만 읊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사랑을 노래한 오비디우스여, 당신 또한 입을 다물라. 사내를 뱀으로 계집을 샘으로 형상화하여 시를 읊었지만 본질까지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내가 본 것들은 두 시인이 노래한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놀랍고 신기한 것이었다. 실뱀이 꼬리를 잘라
가랑이를 만들자 뱀에게 물린 자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미끈미끈한 살덩이로 변하였다. 사람의 다리가 완전히 뱀의 꼬리 형태를 갖추자 뱀에게는 완전한 두 다리가 생겨났다. 사람의 양팔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대신 사람의 팔이 오그라든 만큼 뱀의 짧은 두 앞발이 길게 늘어나 끝이 5개로 갈라졌다. 뱀의 뒷발이 둘 다 뒤틀리더니 남자들의 성기로 변했고 그것은 다시 둘로 갈라져 짧고 보기 흉한 2개의 다리가 되었다. 연기가 서서히 거쳐질 무렵 둘의 살갗색이 변하면서 뱀의 껍데기 일부에서 털이 자랐고 반대로 사람의 살갗 일부에서는 머리카락과 털이 빠졌다.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자 땅을 기어 다니던 뱀은 벌떡 일어서고 반대로 걸어 다니던 사람은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일어선 자가 관자놀이를 실룩거리자 관자놀이 언저리에 살점이 밀려 귀가 생기고 움푹하던 볼을 메웠다. 밀려서 눈 아래 남아있던 살점은 코가 되는 동시에 도톰한 입술로 변하였다. 그러나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는 얼굴을 앞으로 내밀더니 달팽이가 뿔을 오므리듯 2 귀를 머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또 짓거리기를 잘하던 혀가 둘로 갈라지면서 입 밖으로 길게 늘어났다. 이윽고 둘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자 뱀으로 변한 자는 씩씩거리며 골짜기로 도망쳤다. 그러자 사람으로 변한 자가 뭔가를 중얼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한번 뱉고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뱀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뒤를 휙 돌아보았다. 그러더니 남아있던 다른 한 망령에게 소리쳤다. 부어소! 그놈에게도 내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하겠다! 나는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믿기 힘들었기에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바람에 의해서 1000만 번 변한다는 모래바닥일지라도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는 않을 것이다. 눈이 혼탁해지고 정신 또한 몽롱해져서 한동안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처음에 다가왔던 3명 중 마지막으로 남은 1명이 피렌체의 유명한 도둑 푸치오 슈앙카토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직 그자만이 변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으로 또 다른 뱀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